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제 나이대에는 대부분이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남편과 둘이만 사는 집들이 많을 거예요. 따로 하는 일이 없다면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서 그동안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서 쏟았던 시간들을 온전히 쓸 수 있을 겁니다. 저도 50대 초반이 되니까 어느 정도 자식들에게서 해방이 되는 것 같더군요. 사실 제게는 큰딸과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보내자마자 한숨을 돌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이들도 어른이니까 알아서 할 나이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동안 대학 동창들을 만나기도 쉽지는 않았어요. 1년에 겨우 한두 번 정도였어요. 전화로는 가끔씩 수다를 떨다가도 갑자기 남편 밥을 차려줘야겠다며 중간에 끊거나 아들이 왔다며 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하물며 어쩌다가 시간을 서로 잘 맞추어서 식사 한 끼라도 함께하고 차 한 잔이라도 마실라 치면 어김없이 저녁 시간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남편의 저녁 밥상을 차려줘야 한다며 장도 봐야 해서 바삐 가버렸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수미였어요. 수미는 대학교 다닐 때도 늘 그랬어요. 지방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수미의 부모님을 대신해서 남동생과 함께 자취를 하면서 돌보고 있었어요. 수미의 남동생은 공부를 꽤 잘한다고 자랑을 많이 했었죠. 누나라는 책임감 때문에 수미의 남동생이 학교에서 집에 올 시간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만사 제쳐두고 갔어요. 그때 당시에 수미의 남동생은 고3이었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공부 뒷바라지를 하느라 그 흔하디흔한 미팅도 한 번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과 모임에도 늘 단골로 빠졌고요. 강의 시간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기 바빴어요. 그때도 수미가 참 이해가 안 되었었죠. 반찬이나 기타 먹을거리는 모두 다 엄마가 보내오신다고 들었는데 남동생이 학교에서 올 시간도 아닌데 금방 집으로 달려가더라고요. 남동생이 집에 오기 전에 할 일이 많다는 거였어요. 남동생 입을 교복도 다림질을 해놓아야 하고 엄마가 보내신 물건도 받아야 한다는 둥 그랬어요. 놀기 좋아하는 우리 또래 애들과는 달라도 너무도 달랐던 착한 친구였어요. 그런 노력 탓인지 수미 남동생은 서울대 행정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드디어 남동생을 대학에 입학을 시켰으니 수미에게도 여유가 있겠거니 싶었는데 이번에는 남동생 학교 스케줄과 행동 반경에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수미의 남동생이 고3일 때는 수미의 남동생이 학교에서 늦게 귀가했었고 시간도 일정해서 오후 5시까지는 함께 어울릴 수가 있었는데 막상 수미의 남동생이 대학생이 되다 보니 하루 온종일을 남동생이 케어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더라고요. 행여나 남동생이 수업이 없는 날에는 강의도 빼먹기 일쑤였어요. 특별히 남동생을 아껴서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도록 가정교육도 받은 것 같았죠. 그러는 수미를 향해 그러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내 동생은 집안일 이런 거 못 시켜. 내가 다 해줘야지. 밥 차려 먹을 시간이 어디 있니?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그래서 수미는 대학 MT도 한 번을 참석을 한 적이 없었어요. 남동생을 놔두고 집을 비운다는 것을 아주 큰일 날 줄로만 알더라고요.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별 볼 일이 없는데 잘난 내 동생은 어떻게 하든지 뒷바라지를 잘해줄 거야. 어차피 나는 현모양처가 꿈이니까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만 하면 끝이야. 수미는 우리들 또래와는 사뭇 달랐어요. 사실 저는 현모양처가 꿈이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수미가 부러웠어요. 수미는 돈의 공공함을 모르는 아이였고 부모님의 사업이 잘 되어서 부유하다는 것을 감추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늘 말하곤 했으니까요. 단지 친구들 간에 섭섭했던 것은 우리들은 그런 수미를 친구로서 인정하고 배려를 해주었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항상 자기 입장이 우선이었죠. 대학 논문을 쓸 때 그룹 스터디를 할 때에도 늘 중요한 순간에 남동생이 고시 공부를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빠지곤 했어요. 모임 승차를 내서 거저 학점을 얻어가곤 했어도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미는 대학 동창 친구이긴 해도 그저 친구일 뿐이지 많은 추억을 공유하지는 못해서 그저 그랬어요.
수미의 남동생이 드디어 행정고시 합격을 하자 마치 자기 자신이 합격한 것처럼 뿌듯해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는 수미를 만난 적이 없었고 어쩌다 한 번씩 통화만 했어요. 결혼을 한다는 연락도 통보식이었어요. 그 전에 만나서 어떤 남자라고 따로 말해주는 법이 없었고 결혼식을 하기 전에 딱 한 번 소개를 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수미가 결혼식을 한 후로는 얼굴 구경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단지 수미가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연락만 해올 뿐이었죠. 수미는 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제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이유에 항상 있었죠. 수미의 남편이 지방을 순회하는 직장이라서 몇 시간을 걸쳐서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러 올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늘 남편과 시댁 핑계를 댔습니다. 늘 그랬던 친구였기에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해할 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늘 수미를 빼놓고 모임을 갖는 날이 많아졌어요. 3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수미를 만난 것은 고작 서너 번뿐이었어요. 그것도 수미가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었죠. 저와 친구들은 웬일인가 싶어서 반가웠어요. 그동안 저와 다른 친구들의 대부분은 대학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수미는 늘 그런 친구들을 안타까워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여자는 가정에 충실한 편이 더 낫다고 말하곤 했어요. 자기 개발이나 사회적인 인정 따위가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랬어요. 타고난 금수저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은근히 돈 자랑과 자식 자랑을 했어요. 학군 찾아서 이사를 했고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낸다고도 하면서 오래전에 수미의 친정 부모님이 사주셨던 한강뷰 아파트가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자랑도 해서 부럽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돈에 목이 말랐던 나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많이 달랐어요. 아둥바둥해하며 직장 생활을 하는 저에게 참 안 되어 보인다는 식으로 대했어요. 수미는 저의 찐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웃어 넘기곤 했었죠. 사실 저도 직장 생활과 병행해서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힘들었으니까요. 그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번씩 연락을 했었던 친구였어도 연락이 오면 늘 반갑기만 했어요. 오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직장에서 맺어진 인연들은 별로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순수했던 그 옛날 학창시절의 친구들을 만나면 세월은 많이 흘렀어도 그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었거든요. 수미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연락을 해왔어요. 잘 살지? 네 애들도 잘 있니? 너도 잘 있었어? 우리는 늘 오랜만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들이 오고 갔어요. 수미는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함께 만나자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몇몇이 함께 만났어요. 역시나 가족들 소식들이 서로 오고 갔어요. 수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만난 후로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각자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 얘기가 화두가 되었었죠. 수미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수미 어머니도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수미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체를 수미가 물려받게 생겼다면서 울상이었어요. 저에겐 배부른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저 같으면 좋아라 할 텐데 말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내가 생전에 그런 골치 아픈 일을 해봤어야지. 뭐 직원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해도 돈 관리는 꼭 내가 알아야 한다고 하지 뭐니. 그런데 그 돈이란 게 한두 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서 머리가 핑 돌 지경이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일은 머리가 아프니까 신경을 쓰기 싫다고 하면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하시잖니. 수미 아버지는 저 아래 남쪽 지방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일을 많이 줄이려고 하셨지만 워낙에 기존의 규모가 컸던지라 오프라인 매장을 다 철수시키고 온라인으로 전국적으로 도매로 물건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수미가 산 아파트 인근의 건물을 사서 한 층을 통째로 사무실로 내어주고 수미에게 일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타고난 금수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했습니다. 저렇게 주는 떡도 힘들다고 싫다고 하다니 부럽기 그지없더라고요. 하기사 돈도 많아서 편하게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일하라고 하라니 싫기도 했겠다 싶기도 했지만
얼마나 여유로웠으면 돈 욕심도 안 부리나 했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는지 많은 말들을 쏟아내다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핸드폰을 두고 갔어요. 그 사이 휴대폰을 두고 갔는데 수미의 휴대폰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백녀시라는 이름이 찍힌 전화였어요. 도대체가 수미가 백녀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더라고요. 한참 울리길래 제가 받았어요. 네, 정수미 씨 핸드폰입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아, 네. 저는 며느리 되는 사람인데요. 다시 전화드린다고 해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미가 연락도 하지 않고 아들을 장가를 보냈나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런 말을 못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돌아온 수미에게 물었어요. 수미야, 아들 결혼시켰니? 아니, 아직 갈 생각도 하지 않는데 뭔 소리야. 그런데 네 며느리라면서 전화 왔더라. 그러자 갑자기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발신을 보더니 멋쩍게 말하더라고요. 응, 내 아들의 여자친구인데 맨날 나한테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불러. 난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을 승낙을 하지 않고 있어. 내 아들이 다 좋은데 여자 보는 눈이 좀 없거든.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었지만 우리 아들이 좀 고집이 세고 내 말을 안 듣잖니. 그렇게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때문에 속썩이더니 결혼 문제도 내 맘에 안 든다. 수미는 한결같이 그랬어요. 아들 문제만 아니면 세상 걱정거리가 없다고 늘 그랬어요. 전에도 친구들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올 때도 아들한테서 마음이 다치고 힘들어할 때였어요.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했던 친구들에게 수미는 본물이 터지듯이 술술 말해줬어요. 아니, 결혼할 여자친구면 좀 그럴싸한 애를 데리고 와야지 않니? 그리고 엄마가 이래저래 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헤어지라는데 내가 그런 말도 못하니? 라고 하면서 얼마나 아들한테 열이 받았는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건방지니? 어른을 아주 우습게 알아.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그 모양인지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온다. 난 절대로 그런 며느리는 싫다. 세상에 염치도 있어야지. 내 아들이 명문대는 나오지 않았어도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서포트할 수 있는 집안의 자식인데 감히 대학교 간판 하나만 믿고 거저 시집을 오겠다는데 말이나 되니? 거저 오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무슨 애가 명문대를 나왔다면서 백수로 놀아? 오빠네 사람도 뭐 알지도 못한 그 이상한 회사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이란 사람은 퇴직해서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집안에 내 아들을 장가를 보내겠니? 명문대를 졸업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설마 그러겠니? 아니 뭐 괜찮은 회사에 다녔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뒀다는데 그것도 거짓말 같고 아무튼 이상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양가 집안에 도움도 없이 살 수나 있겠어? 딱 봐도 내 아들이 그의 꼬임에 넘어간 거야. 그리고 그것뿐인 줄 아니? 어떻게든 얘가 내 아들 생일 오라고 했더니 딱 시간 맞춰서 오더라. 우리 집에 시집을 올 생각이 있었으면 미리 와서 음식하는 거 도와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딱 시간을 맞춰서 와서 내가 차린 음식만 잘 먹고 가더라. 그런 애가 좋다고 우리 아들이 쩔쩔 매는데 내가 눈꼴 싫어서 못 보겠더라. 그러자 친구들이 다들 그랬어요. 우리 때하고는 지금과는 달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웬만하면 이쁘게 봐줘라. 네 딸이라고 생각해봐. 그랬더니 버럭 화부터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은 안 겪어봐서 그래. 나 같은 현모양처가 세상에 어디 있니? 나도 며느리 될 사람한테는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때 수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백녀시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웬일로 전화를 했니? 너랑 볼 일이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이 말 같지 안 들리니? 누가 할 일 없이 그런 거 보내라고 했니?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라고 하며 끊었어요. 함께 있던 친구들이 너무 쌀쌀맞다며 너무 그러지 말라고들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짜증 섞인 말투로 그러더라고요. 그 애는 어쩜 눈치도 없니? 내가 뭐 고구마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이야? 농사를 짓는 집안이라서 마음에도 안 드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고구마며 생강이며 택배로 보낸다고 하지 뭐니? 그러면서 없이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만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도 현모 양처가 꿈이라며 단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잖아. 네 아들이 돈도 잘 벌고 너도 돈도 많으면서 며느리는 직장을 다녀야 하는 거니? 그러자 그 말에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건 내 경우인 거지. 내가 돈이 많은데 굳이 직장생활을 할 필요가 있었겠니? 그런데 그 애네 집은 하찮게 농사나 짓는 집이 아니니 분명히 취직해서 내 아들 돈과 내 돈으로 먹고 살겠다는데 내가 그런 결혼을 시킬 것 같니? 택도 없다 라고 했어요. 수미가 내 친구이긴 하지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돈의 위력인가도 싶었어요. 돈을 좀 쥐고 있으니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내 딸이 수미 같은 시어머니를 만날까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 휴대폰 톡이 들어온 걸 알았어요. 조카였어요. 이모, 어디세요? 친구분 만나러 백화점에 가셨다는데 저도 여기에 와 있거든요. 이 근처에 계시면 잠깐 보고 갈게요. 이모,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궁금하다고 했죠? 살짝 얼굴만 보여줄게요. 반가운 톡이었어요. 언니의 막내딸이었는데 제가 아끼는 조카였어요. 그래서 톡으로 백화점 안에 있는 커피숍이 있다고 알려줬더니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를 살짝 인사만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많이 궁금해했거든요. 수미는 그때까지도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를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었어요. 수미는 아들이 자기가 결혼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오기는 통해 아들과 많이 다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애써서 키운 보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생각 좀 해봐라. 내 눈높이가 하찮은 농사꾼 집안에 내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내가 그렇게나 현모양처처럼 다 쏟으면서 키웠겠니? 라고 수미가 좀 흥분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수미에게 엄마! 라고 부르는 소리에 다들 놀랐어요. 그 소리에 옆을 쳐다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웬 낯익은 얼굴이 있었거든요. 제 조카였어요. 이모 친구였어요? 그러자 수미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조카와 함께 있던 청년한테 그랬어요. 장수야, 네가 여기 웬일이냐? 수미의 말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수미 아들은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창수라고 합니다. 그러자 놀란 수미가 조카한테 그랬어요. 지은아, 이게 뭔 일이냐? 네가 왜 여기에 왔니? 그러자 굳은 표정의 제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제 이모를 뵈러 온 거예요. 뭐? 숙현이가 네 이모라고? 저도 모두들 놀라고 말았죠. 참 어이가 없게도 이제까지 수미가 제 언니 집안과 제 조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있는 것 없는 것 다 쓸어다가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얘기라 해도 좀 듣기 거북했었는데 바로 내 가족에 관한 뒷담화를 하고 있었다뇨. 그래서 제가 놀라는 수미에게 그랬어요. 하찮은 농사꾼 집안이라고 했니? 그리고 없는 집이면서 내 조카가 백수라고 했어? 허참, 네 수준이 참 알만하다. 내 조카가 온라인 사업도 하고 프로그램 기술자인 거는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나도 너같이 무식하고 돈 조금 있는 것 가지고 기만이 부리는 너네 집에는 시집 보내지 말라고 할 거야. 알았어? 그러자 수미 아들이 90도 각도로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나머지 다른 친구들도 놀라서 서로 웅성거렸어요. 수미가 자기 아들한테 열불을 내며 말했어요. 너 엄마 친구들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잘 몰라서 그런다고 했니? 그러자 제 조카가 테이블에 있던 물잔을 들어서 수미한테 들어부어 버렸어요. 뭔가 대단히 착각하시는데요.
아줌마들한테 관심 없으니까 데리고 잘 살아요. 재벌도 아니고 돈 몇 푼 좀 있다고 이렇게 뒤에서 큰 소리를 치고 다녀요. 라고 하자 수미 아들이 물세례를 받은 수미는 신경도 쓰지 않고 화가 잔뜩 난 제 조카에게 쩔쩔 매면서 참으라면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제 조카가 그랬어요. 야, 너도 저런 엄마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았으니 알만하다. 감히 우리 집이 농사꾼 집안이라고 우습게 보고 다녀? 내가 경고하는데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집적대기만 해봐. 이거 팔 놓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다 보는 데 앞에서 수미 아들을 쥐어 박았어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말해주고 제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제 조카는 수미 아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수미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수미에게는 잘된 일이었지만 그 일 때문에 수미 아들과 큰 불화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수미도 평소 때는 보통 성격이 아닌 모양인데 수미 아들만큼은 감당을 못 해왔어요. 그렇게 오로지 자식들과 가족 아니만을 위해서 살아온 수미지만 키워준 엄마보다도 잠깐 사이에 만난 여자친구한테 꼼짝을 못하는 수미 아들한테 배신감이 들었다고 하더라네요. 언니의 딸인 제 조카가 수미 아들보다도 못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수미가 그렇게 학원이다 뭐다 해서 치맛바람도 일으켜도 보고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수미 아들을 명문대 진학을 시키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제 조카는 명문대 출신에 IT 사업으로 수미 아들보다 비교도 못하게 벌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괜한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흐렸던 것 같았어요. 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왔던 수미와는 다르게 늘 반감을 가지며 수미의 말을 거스렸던 수미 아들에 대한 반발과 며느리에게 그동안 희생에 대한 보상과 대우를 받으려고만 했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엔 수미와 수미 아들과의 사이가 더욱 악화가 되자 수미의 남편이 수미 아들의 편을 들었어요. 그런 이유로 수미 남편과의 사이도 많이 벌어지게 되어서 각자 따로 산다고 들었습니다. 동장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저는 그 뒤로 수미와 만나지 않았고 수미도 연락을 해온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수미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수미를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언니에게 말을 잘 전해주라고 부탁해왔어요.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수미에 관한 소식은 듣지 못했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남편 이혼을 요구해서 별거를 하고 있고 아들과도 상종을 하지 않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딸만 겨우 연락을 하며 지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병원에 정성껏 모시고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수미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는 일도 다 하기도 바쁠 텐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병원 출입을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수미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현모 양처처럼 사는 것이 꿈이었던 수미가 남편과 아들이 등돌아서 가버리고 딸도 직장 생활 때문에 독립해 나가고 혼자서 지낸다고 들었어요. 돌아서 버린 수미의 남편을 붙잡으려고 시어머니에게 정성을 쏟는 수미가 참 안쓰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